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시장 추가 하락 나오는 거 아닌가? 증시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시장인데, 환율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정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평생 주식 안 하실 거면 전부 파시는 걸 권유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서 그만두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버티시면 상승장 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월봉입니다. 지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도 재테크 아닙니까? 고금리 시대에서 어차피 주식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고 이제 고민했을 때, 저라면 저는 차라리 산다. 내가 지금 물려있는 게 많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테마, 요즘에 움직이는 테마들을 좀 사서 복구를 좀 해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120선 지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60선을 깨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0선은 어지간하면 이제 이탈을 할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하면 이제 지지를 받아줬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좀 자리를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어지간하면 120선을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60선인데 얘도 이 중장기 이평선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한두 달,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한두 달 이내에는 자리를 잡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즘 시장에 내가 좀 종목을 정리해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준비한 테마는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사실 중장기 포지션을 잡아도 되는데, 일단 4분기에 정부가 로봇 지능 정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여지는 구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ETF 상장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으면 빠르면 9월 말에서 늦으면 10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로봇 관련 ETF 상장 이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5조 규모의 초대형 양육 지원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자동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다양한 악재로 이 미래를 고심을 하는 끝에 이제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까운 시일에 9월 30일 날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6월 달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오류가 있었는지 미뤘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AI 데이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하고 인간형 로봇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미국 내 도심 자율주행 이제 그 상용화 기대감이 있죠. 레벨 2.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 3 발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테슬라를 매매를 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이번에 그 디자인만 공개됐던 옵티머스 로봇 시제품을 공개를 하는데, 키가 175에 56kg. 굉장히 가볍네요, 저보다. 시속 8km. 그 다음에 최대 68kg까지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까지는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간이 하기 까다로운 거나 이제 불편한 거 이런 거, 요리나 노인 돌보기 이런 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될 때 이제
우리 그 머스크 형님은 늘 그 이벤트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벤트적인 거를 좀 보여주신다면 관련된 종목도 더 날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 테마로도 좋고 중장기 테마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이제 로봇주라든지 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양봉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양봉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이제 볼 건데,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뭐 이제 두산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죠. 두산 이제 자회사가 부산 로보틱스인데, 얘네가 그 국내 탑 글로벌 탑5 협동 로봇, 이게 중요합니다. 협동 로봇 제조사고 꾸준히 이제 매출 성장해서 이제 뭐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제 흑자 전환도 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인간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나와주고 있는 추세죠. 그나마 이제 상용화된 게 이제 뭐 서빙 로봇 관련된 건데, 이런 건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키워드를 테슬라와 좀 비슷하게 가거나, 이제 뭐 테슬라의 납품 이력 있었던 이런 기업들, 이런 거는 이제 전에 유튜브에서 다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성 TBC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얘는 이제 로봇 감속기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감속기에 뭐 기어 설계나 제조 뭐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인데, 이제 해성 TPC가 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얘는 아직 뭐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사실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시세가 나오지 않았고 2, 3년 이내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이런 패턴 엄청 잘 갑니다. 오늘 또 철강주 갔죠. 철강주가 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철강주도 죄다 쌍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어제는 고려산업 얘기했었는데, 오늘 뭐 문배철강 뭐 이런 철강주들 많이 날아가죠. 얘도 시세 분출 나오고 쌍바닥 패턴 이런 걸로 뭐 상한가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거 유튜브를 이제 꾸준히 보시면 이런 종목들 주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해성 TPC가 이제 이번 주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으로 마감을 했지만,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조만간 로봇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원대 돌파 시도하는 그런 이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원, 1만원 돌파 시도하는 시기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 컴퍼니, 얘는 이제 뭐 사실 반도체로도 한번 이름을 날렸었는데 수술 로봇 관련주죠. 근데 미래 컴퍼니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번 주에 뭐 거래도 뭐 이번 달에 거래도 좀 꽤 있었는데,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번 뭐 돌파 시도를 하겠지만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로봇으로는 좀 메리트가 없다.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그 이쯤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17% 상승하고 이제 삼각 수렴하는 자리죠. 여기서 이제 고점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와주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데, 수렴하면서 신고가 쓰는 자리. 얘가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형 로봇 관련주입니다. 테슬라와 좀 일맥상통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 기업. 그 다음에 뭐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협동 로봇, 그 다음에 뭐 천문 관측용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번에 뭐 신고가 쓰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앞전에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이 형성했었던 고점대를 돌파 시도하느라 지금 뭐 한 달가량을 썼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로봇 이슈 나오고 테슬라 이런 뭐 인간형 로봇 관련된 거 이제 좀 뭐 과시가 되면서 테슬라가 뭐 급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의 로봇주 상승할 수 있다.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여기에서 제시를 했었고, 우상향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신고가 쓸 수 있는 자리가 왔다 정도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 종목도 전에 소개하고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유엘 로보틱스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제가 뭐 이쯤에서 추천을 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아마도 여기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와주고 이 삼각 수렴하면서 이 저항대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13% 상승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 받았는데 뭐 다시 도전한다면 그 다음은 36,000원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유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뭐 협동 로봇, 인간 로봇은 보통 이제 다관절 로봇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좀 일맥상통한 부분 있죠. 협동 로봇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인데, 일단 뭐 유일 로보틱스와 레임 로보틱스만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빨라 보인다. 이제 뭐 주봉으로 이제 확 티나죠.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삼각 수렴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패턴이 약간 시장과 무관하게 갑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사고팔고 하면서 만들었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어떠한 고점대에서 일정하게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물량을 소화를 하고 이제 급등으로서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T로보틱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시장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 쌍바닥 패턴, 대량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바닥 패턴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대,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9,400원? 그래서 한 9,900원 사이를 이제 매물대로 볼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와는 살짝 거리가 있지만, T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도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또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무인 공장을 당연히 해야겠죠. 장기로 봤을 때. 그래서 도입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상승을 했었고, 물류 이송용 진공 로봇 분야에서 국내에서 나름 선두주자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 이런데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인탑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런 종목들만 보면 시장이 안 좋은 걸 못 느끼죠.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뭐 차트 먼저 보면 이제 저항대를 돌파 시도를 해야 할 텐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래량 동반한 상승은 없었고 그냥 쌍바닥만 찍었어요. 중장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빙용 로봇, 서빙 로봇을 제조하고 이제 뭐 대량 양산 가능한 그런 이제 서비스 로봇계 어머니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베어 로보틱스가 2021년에 5,000대, 올해 1만 대 서빙 로봇을 판매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서빙 로봇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인탑스가 뭐 제품 가격에 뭐 한 30% 정도만 받아줘도 뭐 한 291억, 1만 대 기준 한 500억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뭐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뭐 인탑스란 종목도 있다. 뭐 저는 어차피 로봇주 많기 때문에 뭐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이런 자리에서 움직였지 뭐 이 정도. 그 다음 SPG.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녹즙기, 뭐 자동문, 뭐 이런 거 뭐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밀 제어용 모터, 그 다음에 뭐 감속기, 뭐 이런 거를 이제 개발 생산하는데, 국내 최초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 가능한 기업이고, 뭐 복사기, 자동문, 뭐 녹즙기, 이런 곳에 이제 모터 쪽에 이제 매출이 조금 비중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기업이 있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이제 뭐 이미 얘는 여기에서 고점 뚫으면서 신고가 나왔구나, 이런 이제 관련된 계열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터치를 하고 이제 이 고점대 돌파하면 돌파한 구간에서 장대 양봉 나왔구나,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이 장대 양봉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저는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시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사이맥스. 사이맥스라는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직 바닥을 뭐 정확하게 뭐 짚지는 않았는데 얘도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로봇 업체여서 그냥 로봇 관련주다. 뭐 이런 거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맥스도 있다. 사이맥스도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칩스 앤 미디어, 얘는 자율주행으로 이제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자율주행을 찍어서 뭐 다른 종목들은 안 보고 뭐 간단하게 보면 칩스 앤 미디어도 이제 뭐 자율주행 이슈 있고 이번에 그 테슬라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장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면서 쌍바닥 나왔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다. 그래서 얘도 자율주행이나 뭐 메타버스 이런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 앤 미디어도 이번에 테슬라 AI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 이제 자율주행 테마 플러스 이제 그 삼성의 그 ARM 또 요즘에 핫하죠. 인수 관련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원택입니다. V원택은 이제 대량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쌍바닥 디뎌줬습니다. 쌍바닥 디뎌주면서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2차전지 테마도 있고 로봇 테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자율주행 테마까지 이제 3박자가 맞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전문 기업인 시스콘을 인수를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캐파 확대 수혜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V원택까지 봤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월가 가치투자 대가라고 불리는 하워드 막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의 투매 행렬로 인해서 헐값이 되어버린 자산들을 사들일 때가 왔고 나는 이미 공격적으로 자산 매입을 시작을 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드라이브로 인해 올해 기업 파산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과거 위기 때처럼 두 자릿수의 대규모 파산 행렬이 잇따를 만큼 큰 위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100% 맞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뭐 리먼 브로더스 사태라든지 뭐 이런 뭐 모기지 사태 뭐 이런 우리가 유명한 그런 이제 사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장이 막 기업들의 막 줄도산으로 뭐 이어져서 뭐 우리가 힘들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10월 말쯤부터 이제 미국의 뭐 기업들도 어느 정도 실적 발표도 할 거고 그다음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저는 단발적으로 한번 상승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수에 관련돼서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당분간은 뭐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회로를 좀 돌려봤을 때 월봉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해선 한 뭐 710포인트대 정도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다음에 여기 캔들에서 좀 상승 캔들 나와주면서 11월까지 기대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늦어도 뭐 한 10월 뭐 중순 좀 넘어서부터 뭐 한 11월까지는 한번 그래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시장에 부합하는 그런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꾸리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수익 내시면서 내년장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사임당의 파워 주식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